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깊은 산 속에서 죽어가는 맹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맹수를 살렸습니다. 그것도 한 끼 먹기도 힘든 가난한 처지에 자신의 식량까지 나눠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10년 후 그 주인공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조선시대에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끝나고 백성들이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이철수라는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지요. 철수는 25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에 외적의 칼에 목숨을 잃으셨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였거든요. 어머니는 연세가 57이셨는데 전쟁의 고생으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으셨어요. 기침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무릎 관절은 차가운 날이면 시리다며 알아누우시곤 했습니다. 이놈아, 오늘도 산에 가느냐? 날씨가 하도 추운데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예, 어머니, 걱정 마시옵소서. 오늘은 좋은 나무를 많이 구해서 장에 내다 팔고 쌀을 사오겠나이다. 철수는 매일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도끼와 지게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지요. 그 마을에는 철수네보다 더 가난한 집이 없었습니다. 초가집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방 안에 물이 새곤 했어요. 겨울에는 찬바람이 쌩쌩 들어와 이불을 덮어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만도 감사하지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철수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이서방네 아들놈 봤나? 참 기특한 놈이야. 저렇게 가난해도 어미 봉양은 지극하게 하니 말이야. 맞아. 요새 젊은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친구는 참 귀하게 자랐어. 하지만 며느리감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효자라 해도 가난이 너무 심했거든요. 철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장가를 못 가니 속으로 답답하긴 했지만 어머니 봉양이 우선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눈이 계속해서 내려 산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지요. 하지만 철수는 쉴 수가 없었어요. 나무를 팔아야 쌀을 사고 약초라도 구해야 어머니 병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테니까요. 어느 날 철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나무가 많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눈을 헤치고 헤치며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짐승이 내는 소리 같았어요. 그것도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일까? 혹시 누가 다친 건 아닐까? 철수는 호기심과 걱정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눈 덮인 바위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철수가 바위 뒤를 살펴보는 순간 그만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헉, 호랑이다. 그곳에는 새끼 호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몸집은 큰 개만 했고 아직 어려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오른쪽 앞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온몸에 피가 흥건했거든요. 새끼 호랑이는 철수를 보고도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도 약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새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미 호랑이는 어디 갔을까? 혹시 사냥꾼들에게 당한 건 아닐까?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미 호랑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냥꾼들에게 쫓기다가 새끼와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새끼는 도망치다가 벼랑에서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짐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작은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어차피 저 상태로는 사람을 해칠 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두면 죽을 게 뻔한데 철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새끼 호랑이를 구하기로 말이죠. 먼저 지게에서 짚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에게 다가갔어요. 새끼 호랑이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아가야 무섭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가만히 있어. 철수는 부드럽게 말을 걸며 새끼 호랑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대여섯 마일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낮게 소리를 냈습니다. 아픈지 눈물이 또 흘렀어요. 철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지게에 새끼 호랑이를 눕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내 다리를 고쳐주고 밥도 먹여줄게. 산을 내려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질 뻔하기도 하고 지게가 무거워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꿋꿋이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됐습니다. 호랑이를 집에 데려온다니 미쳤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해질 무렵 철수는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새끼 호랑이를 무사히 데려온 것에 안도했지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놈아, 오늘은 아무도 안 하고 무엇을 지고 온 게냐? 어머니, 놀라지 마시옵소서. 산에서 다친 짐승을 발견했사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철수가 지게를 내리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호랑이가 아니냐? 내가 미쳤느냐? 어머니, 저 어린 것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나이다. 어머니는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지요. 아무리 새끼라지만 호랑이는 호랑이였으니까요. 당장 산에 갖다 버려라. 저것이 크면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어머니, 저것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다리도 부러지고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휴, 내 성격이 원래 그러하니 어쩌겠느냐. 하지만 사랑채에 두어라. 안방에는 절대 못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철수는 사랑채의 새끼, 호랑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물을 데워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아야, 아야,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새끼 호랑이는 아픈지 낮게 울었지만 철수를 물거나 핥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순히 따르는 것 같았어요. 상처를 씻고 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앞다리뼈가 부러졌고 옆구리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아마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지? 철수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사냥을 하시다가 다친 짐승을 가끔 치료해 주셨거든요. 다리뼈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나무 조각으로 고정을 시키고 철수는 조심스럽게 부러진 다리뼈를 맞췄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고통스러워 울부짖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뼈를 맞춘 후 얇은 나무 판자로 고정시키고 천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상처에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지시겨 발랐습니다. 이 약초는 지혈과 소독에 좋다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다 됐다. 이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먹이였습니다. 호랑이는 고기를 먹는 짐승이었어요. 하지만 철순의 집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기라니 그건 사치였지요. 철수는 고민하다가 자신의 저녁밥으로 준비된 좁쌀죽을 가져왔습니다. 에이, 일단 이거라도 먹여보자.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새끼 호랑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더니 배가 고팠는지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 착하지. 많이 먹어. 새끼 호랑이는 죽을 다 먹고 나서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철수는 그제야 안심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저 짐승은 괜찮으냐? 예, 어머니. 다리도 고정시키고 약도 발랐습니다. 좁쌀죽도 먹었고요. 내 밥을 준 게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밤새 괜찮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사랑채로 가보니 새끼 호랑이는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휴, 살아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날부터 철수의 바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끼 호랑이에게 죽을 먹이고 상처에 약을 갈아주고 그러고 나서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네 아들놈이 호랑이 새끼를 기른다더라? 허허, 그게 무슨 말인가? 호랑이를? 정말이라네. 산에서 주워왔다나 뭐라나. 미친놈이로고. 호랑이가 크면 자기부터 잡아먹을 텐데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철수를 보면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비웃기도 했어요. 철수야, 그 호랑이 새끼 어서 버리는 게 좋을 게다. 나중에 큰일 나니라. 감사합니다만 저는 끝까지 돌볼 작정입니다. 철수는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다리도 천천히 붙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걷지는 못했습니다. 철수는 매일 새끼 호랑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이고 이야기도 했지요. 너도 어미가 그립겠지? 나도 아버지가 그립단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가셨거든. 신기하게도 새끼 호랑이는 철수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가끔은 낮게 끽 하고 울기도 했어요.
너를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응, 내가 산의 임금이니까 상군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끽, 새끼 호랑이가 기쁜 듯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요. 그렇게 철수와 상군의 우정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어머니도 점차 상군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참 순하구나. 내가 정성을 다해 돌봐서. 그런가 보다. 예, 어머니. 상군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먹이였어요. 상군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이 먹었고 특히 고기를 먹고 싶어 했거든요. 2달째 되던 날 철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식사를 거의 거르다시피 하고 산에서 토끼나 꿩을 잡아 상군에게 먹였어요. 철수야, 내가 너무 말라가는구나. 제대로 먹어야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나물이나 좁쌀죽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사실 철수는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은 헬쑥해졌지요. 하지만 상군을 보면 그런 고생도 잊었습니다. 상군은 철수의 희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더 친근하게 굴었어요. 철수가 사랑채에 들어서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겼고 가끔은 혀로 철수의 손을 핥기도 했습니다. 하하, 간지럽다. 상군아, 어느 날 철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발을 삐끗했습니다. 발목을 다쳐 절뚝이며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고, 아파라. 사랑채로 들어가자 상군이가 놀란 듯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다친 발을 보더니 슬픈 눈으로 바라봤어요. 괜찮아, 상군아. 조금 삐었을 뿐이야.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군이가 철수의 발을 조심스럽게 핥기 시작한 거예요. 상군아, 고맙구나. 내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철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어린 짐승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상군이를 살린 게 아니라 상군이가 나를 살린 건지도 모르겠구나. 이 녀석과 함께 있으니 외롭지가 않아. 석 달째 되던 날 상군의 다리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일어서더니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상군이가 걸어요. 드디어 나았습니다. 철수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상군은 이제 사랑채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몸집도 많이 컸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2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상군은 마당으로 나가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울부짖었어요. 으르릉. 철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군이 야생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상군아, 내가 산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철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순한 상군이라도 결국은 야생동물이었으니까요. 집 안에 가둬두는 건 옳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상군이를 산으로 돌려보내야겠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이제 다 나았으니 제 갈 곳으로 가야지. 어머니도 아쉬워하셨지만 그게 옳다는 걸 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상군을 데리고 처음 발견했던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상군은 신이 난 듯 철수를 따라 깡충깡충 뛰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도착하자 철수는 무릎을 꿇고 상군을 안았습니다. 상군아, 이제 헤어져야 한다. 너는 이 산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해. 상군은 철수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가기 싫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울지 마라.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산에 큰 호랑이가 되면 내가 나무를 하러 왔을 때 한 번씩 보러 와. 철수는 상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상군은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잘 가거라, 상군아. 철수가 손을 흔들자 상군도 마지막으로 으르릉 하고 울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석 달간 함께 지낸 상군과의 이별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사랑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상군이 누워있던 자리가 그대로였어요. 그 자리를 보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너는 좋은 일을 한 거야. 그 호랑이는 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게다. 어머니의 위로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에 가뭄이 심했고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를 망쳤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먹을 게 없어 하루에 죽 한 그릇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동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어른들도 굶주림에 지쳐 힘이 없었어요. 철수는 더 열심히 산에 다녔습니다. 나무라도 많이 해서 팔면 조금이라도 쌀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장에 나가도 나무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으니까요. 이를 어쩌나.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철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철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약초라도 캐서 어머니께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수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하, 오늘은 제법 재미가 쏠쏠하구만. 그러게 말이야. 이 녀석들 돈을 꽤 들고 있더라고. 철수가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산적대였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방금 지나가던 행상들을 습격한 모양이었습니다. 큰일이구나. 저놈들한테 들키면 철수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나뭇가지를 밟았어요. 우두두. 저기 누가 있나? 산적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야, 저놈 잡아라. 철수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이 더 빨랐어요. 순식간에 둘러싸였습니다. 크크크, 내 놈이 우리 일을 다 봤구나. 그럼 살려둘 수 없지. 두목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철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먼저 가옵니다. 철수가 눈을 질끈 감았을 때였습니다. 으르르르렁. 갑자기 우렁찬 포효가 산을 울렸습니다. 산적들이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뭐야? 호랑이다. 숲을 사이로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철수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크고 위풍당당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상군이 내가? 호랑이는 철수를 보고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산적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으악, 도망쳐. 산적들은 칼을 내던지고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호랑이 앞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산적도 힘을 쓸 수 없었거든요. 산적들이 모두 도망간 후
호랑이는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핥았어요. 장군이, 정말 내가 맞구나. 철수는 상군을 끌어안았습니다. 장군은 가르랑가르랑 소리를 내며 기뻐했어요.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고맙다, 상군아. 장군은 철수를 위아래로 살피더니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산짐승이었어요. 방금 잡은 것 같았습니다. 이걸 나한테 주는 거냐?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수는 감격했어요. 장군이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고맙다, 상군아. 이걸로 어머니께 고기국을 끓여 드릴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가 산에 올 때마다 장군이 나타나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산짐승을 잡아다 줬습니다. 장군이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베푼 은혜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철수가 키운 호랑이가 은혜를 갚는다고? 정말이라니까. 내가 직접 봤어. 철수가 산에 갈 때마다 호랑이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더라고. 허허,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니. 사람들은 더 이상 철수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게 됐어요. 짐승도 감동시킬 만큼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장군이 가끔 고기를 가져다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장군을 만났습니다. 장군은 이상하게 철수를 계속 쳐다보더니 특정 방향을 가리키며 울었어요. 기우옹. 장군아, 무슨 일이야? 저쪽에 뭐가 있니? 장군은 철수를 재촉하듯 앞서 걸어갔습니다. 철수는 호기심이 생겨 따라갔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평소에는 가지 않던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어요. 여기가 내 보금자리니? 장군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리고 안쪽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바위 틈에서 노란 빛이 났습니다. 철수는 바위를 조금 깨보았어요. 헉, 이건 금맥이다. 철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금맥이 있다니. 그것도 상군이 알려준 거였어요. 장군아,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나를 데려온 거냐? 장군은 낮게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눈물이 났어요. 장군이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고맙다, 상군아. 정말 고맙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금을 조금 캤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욕심이 될 것 같았어요. 주먹만 한 크기 정도만 챙겼습니다. 그날 철수는 금을 팔아 쌀과 약재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어요. 아들아,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 어머니, 산에서 약초를 많이 캐서 팔았습니다. 철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맥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놀라실 것 같아서였어요. 그 후로 철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군이 알려준 동굴에 가서 금을 조금씩 캤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왔어요. 금을 팔아 어머니께 좋은 약을 드렸더니 어머니의 건강이 점차 좋아졌습니다. 기침도 줄고 무릎도 덜 아프다고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참 효자로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런 아들을 두었는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철수도 가슴이 벅찼어요. 철수는 자신만 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쌀과 곡식을 사서 가난한 집 문 앞에 놓고 왔어요. 어? 이게 누가 놓고 간 거지?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철수가 비밀로 했거든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철수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가 됐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하고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는 청년이었지요. 소문은 관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고을의 현감은 훌륭한 어른이었는데 효자의 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졌어요. 이철수라는 자가 그렇게 효자란 말이냐? 예, 나이.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가난해도 늘 웃는 얼굴로 살아간다 하옵니다. 현감은 직접 철수를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 청년을 관아로 데려오너라. 며칠 후 관아의 아전이 철수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철수가 여기 사느냐? 예, 그렇습니다만 철수는 겁이 났습니다.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싶었거든요. 현감 나리께서 너를 부르신다. 따라오너라. 예, 저를요? 철수는 어리둥절하면서도 현감을 만나러 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현감이 인자한 미소로 맞았어요. 내가 이철수냐? 예, 나이. 소인이 이철수옵니다. 허허, 소문대로 참 바른 청년이로구나. 앉거라. 현감은 철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머니는 건강하신지, 장가는 언제 갈 생각인지, 철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어요. 현감은 철수의 대답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런 청년이 가난 속에서 고생하다니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현감은 철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관아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월급도 주고 집도 마련해 주마.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사람을 관아에서 일하게 해주다니. 나이, 소인 같은 자가 어찌 관아에서 일하겠나이까? 아니다. 나는 사람의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내 마음씨가 곱고 효성이 지극하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껏 천대받고 살았는데 현감이 이렇게 인정해 주다니 감사하옵니다. 나리.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철수는 관아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창고를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금세 인정받았습니다. 몇 달 후, 현감은 철수를 자신의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맡겼고, 철수는 모두 완벽하게 해냈어요. 철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내 딸의 배필감으로 손색이 없겠구나. 현감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20살 된 교수였는데 총명하고 아름다웠어요. 현감은 딸의 신랑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감은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갔다면서? 예, 나이. 가난한 처지라 감히 장가 생각을 못 했나이다. 허허, 이제는 가난하지 않지 않느냐? 월급도 받고 집도 있는데. 현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을 내게 주고 싶구나. 어떻겠느냐? 예, 나리의 따님을요? 철수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사람이 현감의 사위가 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나는 신분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 내가 효자이고 성실한 사람이니 내 딸을 맡겨도 되겠다 싶구나. 감사하옵니다, 나리.
철수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현감의 은혜에 눈물이 났어요. 혼인날이 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철수가 현감 나리의 사위가 된다고? 허허, 세상에. 그런 일이 호랑이를 살린 복이로구나. 사람들은 철수를 축하했습니다. 예전에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러워했어요. 혼인식 날, 철수는 떨렸습니다. 신부를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외모보다 눈빛이 착했습니다. 저는 춘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신부 춘향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도 정중하게 답례했어요. 소인 이철수라 하옵니다. 평생 잘 모시겠나이다. 혼인 후 철수는 춘향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춘향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어요. 아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내가 복을 받았구나. 어머님, 당연한 일이옵니다. 제가 좋은 남편을 만난 것도 어머님 덕분이에요. 철순의 집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으셨고 아내와도 금슬이 좋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상군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산에 올라가 상군을 만났어요. 상군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다 내 덕분이야. 상군은 철수를 보면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르랑거리며 철수를 반겼어요. 어느 날 춘향이 임신을 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어요. 아들아, 내가 손자를 보는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철수도 너무 기뻤어요. 10달 후, 춘향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이름을 덕호라고 지었어요. 덕을 쌓아 호랑이처럼 씩씩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덕호야, 너는 할아버지의 효심과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자라거라. 철수는 매일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상군과의 이야기, 어머니를 모신 이야기.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철수는 현감의 신임을 받아 높은 벼슬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철수 나리는 참 훌륭한 분이야. 출세에도 변하지 않으시니 말이야. 백성들은 철수를 존경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철수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철수는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일흔을 넘기셨지만 건강하셨어요. 철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하십니까? 아주 좋구나. 내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사는구나. 어머니, 100세까지 사셔야 합니다. 어느 가을날 철수는 오랜만에 산에 올랐습니다. 상군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산에 도착하니 상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어요. 걸음도 느렸고 털에도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군아, 내가 늙었구나.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월이 상군도 늙게 만들었구나 싶었어요. 상군은 철수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철수는 상군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상군아,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가 될 수 없었을 거야. 상군은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요. 너도 이제 편히 쉬어. 사냥도 그만하고 편안하게 지내. 철수는 상군과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도 이야기했어요. 해가 저물자 철수는 상군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있거라. 상군아, 다음에 또 올게.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춘향에게 상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상군이가 많이 늙었어요.
언젠가는 이별할 날이 오겠지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상군이도 행복했을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75세의 나이로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참 효자였다. 고맙다. 어머니, 어머니. 철수는 통곡했습니다. 평생 모신 어머니를 보내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현감도 직접 와서 위로했어요. 철수야, 슬퍼하지 마라. 내 어머니는 참 복 많으신 분이셨다. 효자를 둬서 말이야. 감사합니다. 나리리. 상을 마친 후 철수는 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께 상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기에 상군에게도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상군은 늘 나타나던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보자 반가워하며 다가왔어요. 상군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 내가 가져다 준 것들 덕분에 어머니는 편안히 사셨단다. 상군은 슬픈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손을 하찼어요. 고맙다, 상군아. 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 그날 이후로 철수는 상군을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무가 바빴고 아들 덕호도 키워야 했거든요. 덕호는 아버지를 닮아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자 철수는 덕호에게 상군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아버지, 정말 호랑이가 은혜를 갚았어요? 그렇단다. 작은 선행도 크게 돌아온단다. 그러니 너도 착하게 살아야 해. 예, 아버지. 덕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또 흘러 철수는 50살이 됐습니다. 백발이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어느 겨울날 철수는 꿈을 꿨습니다. 상군이 나타나 철수를 바라보는 꿈이었어요. 상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상군아, 철수는 꿈에서 깨어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상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춘향이 걱정스럽게 말렸지만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산에 도착해 평소 상군을 만나던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상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상군아, 상군아. 철수는 상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산속을 헤매며 상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 앞에서 상군을 발견했어요. 상군은 동굴 입구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상군아. 철수가 다가가자 상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예전에 반짝이는 눈빛은 사라지고 희미하게 철수를 바라봤어요. 상군아, 괜찮니? 철수는 상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상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철수의 손을 핥았어요. 끼.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눈물이 흘렀어요. 상군아, 수고했어.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상군은 철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상군아, 상군아. 철수는 상군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친구를 잃은 슬픔은 너무나 컸어요. 철수는 상군을 그 동굴 앞에 정성껏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여기 의로운 호랑이, 상군이 잠들다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친구였던 고마운 벗이여. 편히 쉬소서. 철수는 그 후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80세까지 장수하며 손자들도 보았어요. 임종을 앞두고 철수는 아들 덕호와 손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예, 할아버지. 나는 어릴 적 작은 호랑이를 구했다. 그 호랑이가 나를 구하고 부자로 만들어줬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정과 신이었단다. 철수는 상군과의 추억을 손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손자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착하게 살고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단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상군이 보였어요. 상군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상군아, 나도 이제 가마.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이렇게 철수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분이나 종족을 떠나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나무꾼 철수가 죽어가던 새끼 호랑이 상군을 살렸고 상군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철수를 도왔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철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약한 생명을 보살펴주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행을 베푼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